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하면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법 절차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지네 마음대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말고 법정에 나와서 인정하지 않는 이상은 그걸 증거로 써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권위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결정문을 배포했어요. 배포했는데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이거 하기 전에 9번 윤석열 인권 보장 인권위 권고 헌재에 통보도 못했대요. 인권위 직원들 통보 보이콧. 여러분 아까 보여드린 거 보면 결정문이 배포됐는데 헌재에 통보도 못했대요. 인권위 직원들 통보 보이콧. 보이콧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 변호사님. 아니, 그 실무자들이 보내라 그러는데 그걸 안 보내고 들고 있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JTBC가 저걸 기사로 냈죠? 근데 결국은 요 다음 이제 기사가 이렇게 보이콧하고 난리가 났는데 결국은 보내줬다라고 또 새로운 기사가 났습니다. 그렇죠. 최종적으로 났는데 인권위 직원들이 말입니다. 의사결정을 한 인권위 위원들이 의사결정을 했는데 저거를 밑에서 지네가 보내고 보내지 않는 것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저렇게 결정하는 저게 말이 됩니까 저게?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형사정책연구원과 헌법재판연구원 두 개를 보면서 여러분 지금 헌법재판연구원 이상하다는 생각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죠. 저는 왜 이름이 없지? 그런데 지금요 인권위 이제 결정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저 이렇게 제가 인권위를 좋아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7번 뉴스입니다. 인권위에서 오늘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그죠?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헌법재판소장에게 권고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지방법원의 형사 25부와 그 다음에 그 군사법원 재판부에 권고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 검찰총장, 공수처, 국가수사본부장 등 이제 수사기관에 요구한 게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 첫 번째, 헌법재판소장한테는 뭐라고 얘기했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하면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법 절차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처럼 조지호 같은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에 대해서 부동의를 하는데 그게 녹음된 것이니 변호사가 참여했으니 뭐 신빙성이 있느니 이러면서 지네 마음대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말고 법정에 나와서 이 사람이 자기가 사실대로 증언했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상은 그걸 증거로 써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당연하고 너무너무 상식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법무부 장관인 박성재 등의 탄핵 심판 사건 등에서 탄핵 소추권 남용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리해서 남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속히 각하함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표명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사안의 중대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부정선거 문제, 해킹의 문제가 있느냐와 더불어서 대통령께서 지금 탄핵을 한 또 다른 두 가지 핵심적인 이유가 뭡니까? 응? 바로 국회, 입법 독재, 그 다음에 예산 독재의 탄핵 남용이잖아요. 근데 탄핵 남용의 부분과 관련돼서는 뭡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탄핵 사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사건 등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해서 결론적으로 이것이 국회의 탄핵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그런 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 이런 얘기예요. 100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 법원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그죠?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죠? 그 현재 군에 구속돼 있는 피고인들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실 지금 많은 법률가들이요 내란죄는 다 무죄가 날 거라고 해요. 계엄 지금 탄핵 부분은 세모지만 내란 부분은 다 무죄라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건에 지금 구속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군인들
피고인들 그 사람들을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야 된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수사기관 역시도 앞으로 관련된 사람들을 조사할 때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유념해야 된다. 문구 하나하나 보면요 다 맞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10번 뉴스입니다. 인권위에서요, 탄핵 심판은 적법해야 되고, 불구속 원칙 유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님. 네네. 이 기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불구속 원칙을 유념하라고 계속 공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 권고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싫은데 이러면 그만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인권위가 권고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말하면 싫어 이렇게 하고 말 게 아니라 공고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성실하게 대답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와 다르게 인권위의 권고는 상당히 좀 약간의 반강제성이 있는 그런 권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법원이나 수사기관이나 더 나아가서 헌법재판소가 반드시 인권위의 이러한 권고를 경청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네, 정 변호사님. 그런데요, 13번 뉴스입니다. 야6당, 저 야6당인지도 몰랐습니다. 인권위, 위헌적 비상계엄 옹호 공고안 철회해야 이러고 나섰어요. 야6당이요? 야6당이 누군가 있었어요, 저 사실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인권이라는 건 뭡니까? 헌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장되어 있는 그 인권을, 권리를,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쪽에서 한 얘기 중에 틀린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모르는 얘기 있어요? 불구속 재판 해야 된다. 네. 그죠? 그 다음에 엄격한 증거에 따른 인정을 해야 된다. 이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야6당에서 진의 마음에 안 드니까 인권위가 갑자기 위헌적 비상개업을 옹호하는 거래요. 자, 우리 법조인들이 말입니다. 법률을 공부하면서 제일 가슴이 뜨거운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9명,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피의자를 만들지 않는다라는 말에 우리가 감동을 해요. 법률가들이 감동하는 공부를 시작할 때. 그쵸? 응? 그리고 그 다음에 감동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변호사는, 그죠?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 할지라도, 폐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뭡니까? 변론을 해주는 게 진정한 변호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래, 계엄해서 문제가 있다 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뭡니까? 지켜야 될 인권과 기본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잘못한 것도 없지만 있다 치더라도. 근데 그러한 인권위에서 아무리 대통령이 뭔가 내란의 어떤 의혹 또 계엄의 문제점을 갖고 재판을 받더라도 기본권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라는 이 인권위의 외침이 얼마나 맞는 외침이에요. 올바른 외침이잖아요. 근데 그 외침에 대해서 진의 마음에 안 든다고 위헌적 비상개업을 옹호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 그런데요. 14번 보시면 김용현 여인영도 긴급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야권에서는 내란 옹호 인권이라고 규탄하고 있는데요. 긴급 구제 신청을 했는데 역시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큰가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수사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서 송부할 수 없다라는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 문상호 정보사령관, 곽종근, 이진우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이 일반인이랑 접견 및 서신도 주고받지 못하게 하고, 네. 그리고 이렇게 소갑찬채로 사람들을 별들을 끌고 다니고 있어요. 그렇네요. 그런 인권 침해적인 거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자, 그렇게 인권위 결정문이 공고안이 나왔는데 그 공고안은 사실은 생각보다 의미 있고 효력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헌재에서 어쨌거나 지금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헌재를 제가 추적해서 따라가 봤더니 헌재 헌법재판연구원은 누가 연구원으로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